됐나? 이번에는 정말 유명한 문제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폴로니우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는데요. 이 친구는 아르키메데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연구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2차 곡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2차 곡선들, 포물선, 쌍곡선, 타원, 이런 원, 이것들의 성질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매우 깊이라고 하는 정도는 나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아르키메데스가 2차 곡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와, 지금 그러니까 수학이 이렇게 발달한 뒤에 그것을 봐도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됐었어요. 굉장히 어쨌든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원의 어떤 성질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뭐냐면 이거야. 정지에 있는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PA와 PB, 그러니까 P와 A 사이의 거리하고 P와 B 사이의 거리가 항상 M 대 N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찍어봤더니 그 점이 어떤 걸 이뤘다? 원을 만들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A라는 정점이 있고 B라는 정점이 있는데 AP 대 PA가 M 대 N인 점들을 찾아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내분점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외분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M 대 N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런 점이 이 선분 또는 직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선분을 벗어나서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P라는 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M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인 점이 또 있다라 이거야. 이런 점을 다 찍다 보니까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됐다? 원이 됐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마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분명히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결과를 기억하는 것은 일단 무지하게 중요하고 아폴로니우스에서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것은 딱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원이 되냐? 아니 원이 된다라면 도대체 왜 원이 되지? 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배우지 않을 거고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안 배울 겁니다. 교재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요. 오케이? 오로지 수바시에서. 자, 볼게요. 자, 이 부분도 선생님이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과연, 아니, 점을 찍어가면 원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게 찌그러진 원이 될지 아니면 타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들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봐봐.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세팅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A, B가 있고요. 여기에 점 P라는 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대 몇? M 대 N. 그리고 Q라는 점도 만들게요. 이거 한 2대 1 정도 잡을까요? 여기가 M 대 N인데 이걸 밑으로 잡을까? 이것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은요. A에서부터 거리가 M이 돼야 되고 B에서부터 거리가 N이 되어야 돼요. 확실한지 보자고. 확실한지. 과연 여기가 M 대 N이 확실할까? 자, 보시죠.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도 한번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미안해요. M 대 N이 확실합니까? 일단은 M 대 N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 정리가 쓰이게 되는데 이 삼각형만 봐보실래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보시면은요. 이 점 P라는 점도 똑같이 M 대 N인 점이라고 생각을 할게. M 대 N이라면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M 대 N인데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M 대 N이네요.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네. 무슨 말이죠? 맞아요. 중2 때 배웠던 거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 정리예요. 같아지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거? 그렇죠?
오케이.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 P하고 Q를 딱 연결을 시켜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이 삼각형을 보시면요. 이 삼각형을 보시면, 외곽의 이등분선 정리. 이 외곽을 반으로 쪼갠 요 선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이 길이가 됐단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아, 이거 너무 대충 그렸냐? 그래. 친절하게 그려주지. 삼각형 ABC가 있다라면 말이죠. 얘들아, 이 각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는 어떤 선을 내가 그렸어. 어떤 일이 벌어졌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단다. 중2병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아주 열심히 공부했지. 이 변의 길이가 m이고 이 변의 길이가 n이면 이 변의 길이 대 이 변의 길이도 뭐가 됐어? m 대 n이 되었단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니? 자, 여기에 있는 P라는 선은 잠깐만 머릿속에 지워보고 요 놈을 보시면은요. 요 길이 대 이 삼각형 PAB에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m 대 n인데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지금 m 대 n이란 말이에요. 안 써놨네.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m 대 n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의 b하고 얘의 b가 같다. 이 녹색 선이 뭐다? 아,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이 뭐다? 바로 이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이다 라는 뜻이지. 됐니? 이런 상황인 거네. 여기 P라는 점이 m 대 n을 만족한다면 항상 이를 만족하겠네? 그러면 봐봐요. 동그라미 두 개, 여기 있는 각을 보면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가 평각인 180도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x 하나는 9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직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여기 P하고 Q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모든 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원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하겠니? 아폴로니우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네, 이렇게 해서 확신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아하, 두 점에 대해서 PA와 PB가 M 대 N으로 일정하면은 어디를 두 점의 M 대 N 내분점과 두 점의 M 대 N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아까 앞에서 했죠?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됐을 때 그 형태가 조금 독특한 형태가 있었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얘가 분명히 짬뽕 돼서 나올 수도 있다. 심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아직까지 막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너희들은 수바시 출신이니까. 됐니?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 지우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울게요. 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그냥 뭐 A점을 주고요. 짱 주고 B도 짱 주고 그리고 PA와 PB가 숫자로 할게요. 뭐 2대 1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대놓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이 자취가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것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또는 이것의 중심을 구하시오. 뭐 이 정도 유치한 문제 1단계 수준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는 역시 A라는 점을 주고요. B라는 점을 주고 똑같이 뭐 PA 대 PB가 M 대 N을 줍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합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 친구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잡으시고 이 친구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를 뭐 QR이라 적겠습니다. P가 저기 있으니까 이것을 지름을 양끝으로 하는 원이 나올 텐데 이 원 위에서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지금 P라는 놈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얘가 질문하는 것은 삼각형 PAB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넓이가 언제 가장 넓어지냐 이거지. 아니 밑변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니까 높이가 높아질수록 넓이가 최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넓이는 그러면 당연하게 어디에 있을 때 최고로 높이 올라갔을 때 어디 정도? 한 이 정도에 최고로 높이 올라갔을 때 이때 넓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삼각형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밑변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가 될 것이고, 맞죠? 높이는 그냥 이 원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 내분점 잡고 외분점 잡아요. 그놈의 그 선분의 길이의 절반을 잡으면 그게 반지름인 거니까 계산이 수월하겠죠. 당연히 P라는 점이 여기에서도 최대값이지만 밑에서도 최대값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최소값은 없나요? 아, 최소값은 P가 이런 데 있을 때 0이 되겠죠.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거의 세 가지 유형에서 다 잡힙니다. 다 잡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외워버리자고. 마찬가지로 A라는 점을 주고 B라는 점을 줄 거예요. 그리고 PA, PB의 길이의 B를 주겠죠. 이 P라는 점은 직선 AB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원이 됩니다. 원이 되는데 뭘 물어봤냐? 각 PA, B의 최대값을 뭐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등등이 나올 거예요. 아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까지는 잘 안 물어볼 것 같고 그냥 세타가 특수각으로 나올 때만 구할 수가 있는데 그 특수각을 주어지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튼간에 아까와 동일합니다.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샹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뭐 2대1로 내분한 점 잡으시고 2대1로 외분한 점 잡아서 원 딱 그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는데, 자, PAB는 이겁니다. PAB는 이 각이 세타예요. 이 각은 나 안 보이냐? 이 각은 언제 가장 커지겠습니까?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휘봉을 봐라.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은 각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P라는 점이 올라가면서 각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P라는 점이 뒤로 가면서 다시 각이 작아지는 거 보여? 안 보여? 아따, 보이잖아. 그치? 그럼 이 각이, 요 각이 가장 크려면 언제가 되겠니? 바로 얘 둘이 뭐 할 때? 접할 때가 되겠지. 그러면 접할 때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또 복잡해져. 뭐야? 그럼 접선의 방식 또 구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건 무조건 특수각이 나오게끔만 문제가 나오니까 잘 봐. 얘를 이렇게 접하게 그리시면 접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연결하면 반드시 직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각이 세타잖아요. 너희들은 뭘 보면 돼? 이 변의 길이 반지름만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맞아? 반지름 구할 수가 있고 이 중심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중심 5라고 하면 5의 길이 구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치?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1대2이면 30도인 거야. 됐니? 뭐 루트 3대2이면 60도인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가 뭐 1대 루트이면 45도인 거고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B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각 PAB의 최대값이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유형 문제가 딱 세 가지. 그리고 처음에 내가 증명했던 것들은 잘 사람은 사실은 그런 설명을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문제들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꽉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차분하게 이 부분은 돌려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아시겠어요? 문제 먼저 들이대지 말고. 됐습니까? 잠깐 영상 멈추시고 정리하시고 따라옵니다. 이해은이 알겠지? 자, 여기에는 지금 유형 문제가 세 문제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의 유형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화 문제건 아니건 간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4번이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1213번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점 두 개를 그냥 편하게 뭐 괄호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볼게요. A라는 점이 있고요. 네,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거리의 B가 2대3으로 일정한 점 P. 아, 나 2대3이 뭐야? 다시 할게요. 2대3이면 저쪽인데요.
이렇게 하죠. 아유, 진짜. 여기를 B로 잡고 여기를 A로 잡을게요. 점 A는 몇 컴마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3,1이었습니다. 점 B는 몇 컴마 몇이었습니까? 2,1이었습니다. 자, PA 대 PB가 몇 대 몇? 2대 3이랍니다. 이것이 자취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 그러니까 원의 둘레 구하는 뜻이야.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돼. 그럼 잡아. 외분점, 내분점. 바로 가자! 2대 3. 몇 개로 쪼개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로 쪼갭니다. 노노노. A에서부터 거리가 2. 나 지금 뒤집어서 표현했어요. 좀 오른쪽 하려고. A에서부터 거리가 2이고 B에서부터 거리가 3이니까 여기가 P. 마찬가지 외분점은 2대 3. B에서부터 3칸입니다. 나 앞뒤 바꿔서 지금 B에서부터 3칸이니까 여기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됩니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좌표 직접 잡는 거예요. 좌표를 직접 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다는 뜻은 좌표를 잡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잡아. 좌표를 잡아보자. 자, 좌표를 잡아보하니 Y좌표는 변함이 없어 1이야. X좌표는 B에서 A로 가는 동안 5가 빠졌어. 5칸에 5가 빠졌으니까 한 칸당 1씩 빠지면 돼. 여기는 3이 빠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야. 됐니? 오케이. 여기는 그러면 한 칸 이동하는 거는 5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요? 13이 되겠어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고 있으니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지름의 길이는 Y좌표는 변함없으니까 건들지 말고 X좌표가 12만큼 변했으니까 이 변의 길이가 12.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얼마예요? 12파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근데 이것이 좀 복잡했을 때에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같은 것도 써야 될 텐데 걔를 쓰지 않고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림만 보세요. 그림 보면은 큰 거 한 칸당 쬐깐한 거 몇 개씩이야? 5개씩이지. 큰 거 하나당 5개씩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작은 거 하나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시다시피 작은 게 5개, 2개니까 12개거든요. 그쵸? 지름이 12칸이라는 뜻이야. 근데 한 칸은 길이가 얼마냐? AB의 길이가 오니까 한 칸의 길이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12이다.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좌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이 선분의 길이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됐어요? 오케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영상 여기서 한번 멈춰보고요. 5번하고 6번까지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